안녕하세요. 엊그저께 5월 26일 날 한국에서 메폴민 당뇨약이죠. 그 약이 NDMA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서 판매 정지가 됐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급하게 합니다.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몇 분한테는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메폴민에 대해서 FDA가 NDMA가 다량 함유돼서 그 제약회사들과 컨택을 하고 있다고 뉴스가 떠가지고 오늘 방송을 합니다. 먼저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식약청에 가시면 31개 품목의 메폴민이 어느 회사 건지 거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링크는 아래다 적어 놓을 거고요. 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젠텍 때문에 NDMA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작년에도 발살탄, 로살탄 여러 가지 약들이 NDMA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죠. 그 이유가 NDMA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인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성분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약들을 검사를 해서 이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발살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자, 메포민에 대해서는 미국 FDA에서 2월 3일 2020년 올해 NDMA의 불순물 검사 결과 몇 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불순물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만 나와서 우리가 적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서 결론을 마무리 졌는데요. 그런데 미국인 경우에는 발리셔 온라인 약국이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해서 FDA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를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발리셔에서 검사를 한 게 22개의 회사에서 만든 메폴민을 검사를 했습니다. 총 38가지의 메폴민 약들을 검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1개의 회사에서 나온 메폴민이 NDMA가 FDA의 허용량인 96 나노그램 per day의 용량에 초과를 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국내에 있는 31가지 품목을 한국 식약청에서 보시고 자신이 그거를 드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로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메폴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메폴민에 불순물이 첨가가 됐다 아니면은 생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NDMA가 말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NDMA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좀 길고 정치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는 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NDMA라고 지금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베이컨 아니면은 캔으로 된 고기나 캔으로 된 음식들, 그리고 소금에 절인 생선들, 그리고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클로린을 쓰는데 이런 물의 소독을 하는 데에서도 NDMA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에서도 NDMA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 접촉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NDA가 말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미국의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라고 해서 모든 산업체에서 쓰는 무슨 케미칼 같은 화공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 기관과 IARC라고 해서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라고 해서 암을 유발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 NDMA를 암을 유발하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 지정을 하면서 이게 말이 많아지게 된 건데요. 특히 캔으로 되어 있는 음식에
NDMA가 함유가 되기 시작한 거는 캔으로 음식을 만들 때 방부제 같은 거를 안 쓰게 되면 거기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즘이라고 하는 독성 박테리아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독성 문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보툴리즘 톡신 이렇게 하면은 뭐 소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 때 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캔 음식을 만들 때 그거를 방부제를 안 넣고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대에서 시험을 볼 때 저도 시험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 의사 시험이었나? 그거 의사 시험을 공부하는 거였나 해서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복숭아를 병에다 해가지고 재우잖아요. 그 복숭아를 재울 때 이게 잘못 핸들이 되면 그 복숭아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즘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몸에 촥 쳐지고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독성 물질이 되는데 우리가 의사 면허증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 어떤 촌동네였는데 어린아이가 이머전시 룸에 왔다. 그런데 걔가 푹 처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이게 왔는데 할머니랑 같이 왔다. 근데 할머니가 과소원을 하는데 거기서 복숭아를 캔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캔에 음식을 만들 때 나이트레이트를 넣는데 그 나이트레이트가 아민과 섞이면서 그래서 NDM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분들한테는 뭐 복숭아를 캔으로 만들어 드시는 분이 요즘은 없겠지만 이 독일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맥주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이거를 발효를 시키면서도 NDMA가 많이 다량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을 좀 바꿔 가지고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를 다소 줄이는 그런 공정을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담배도 독성 물질이 있고 담배 뭐 암을 만드는 물질도 있고 우리가 고기가 타면 암을 만드는 물질도 있다 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뜬금없이 말을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암에 유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컨이나 맥주에도 함유가 되고 뭐 소금에 절인 생선도 함유가 되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함유가 되는 거냐 이제 숫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뭐 내가 그걸 아나 그래서 나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1989년에 논문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알아듣기 쉬운 아니면 제가 원하는 숫자가 좀 있는 것들 이렇게 해본 거가 이제 프라이팬에서 베이컨을 튀긴 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돌리니까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어떻게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도 NDMA가 발생하는 그 용량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나왔어요. 베이컨을 기름에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튀겼을 때 23.3 나노그램 per g램의 NDMA가 발견됐다고 말을 하고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베이컨 한 조각을 넣고 45초를 하니까 NDMA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75초를 하니까 5 나노그램 per g램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쿠킹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고기가 탔다든지 이럴 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메폴민도 공정 과정도 그렇고 유통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저장을 하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 게 발리쇼라고 하는 온라인 약국에서 검사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FDA의 가이드라인상 하루에 96 나노그램이 이제 맥시멈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96 나노그램 per day가 어느 정도냐? 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약이니까 굉장히 불순물이 없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제한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거 지난달에 한 달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암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시고 막 난리가 나신 분들이 전화를 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거를 결과적으로 비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베이컨 100g을 섭취를 하면 0.2파운드입니다. 이 베이컨에 0.9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나노그램으로 바꾸면 0.95 나노그램 per g램의 그 NDMA가 함유가 돼요.
그래서 그걸 100g을 먹었다. 그러면 총 95 나노그램 per 100mg. 그러니까 95 나노그램이 100g 안의 베이컨 안에 함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g의 베이컨을 드신 분은 벌써 1일 초과량 딱 맞게 96까지인데 95를 드신 거예요. 100g을 드시면. 자, 거기다가 맥주까지 드시고 소금에 절인 생선 드시고 담배까지 피셨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NDMA 함유량이. 그러니까 약을 이왕 먹을 거면 안전한 걸 먹는 거는 중요는 한데 지금 먹었다고 뭐 며칠 먹었다, 뭐 한 달을 먹었다,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암이 될 거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낮춘 거고 그걸 짧은 시간 동안 먹었다고 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NDMA에 대해서 나온 지식들이 장기간 고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 뭐 100몇 살 된 백인 할머니가 아침마다 베이컨을 몇십 년 동안 먹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암은 아직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먹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읽어보면 그래도 지금 의사의 상의 없이 약을 끊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럼 여담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런 항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발견해내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이걸 또 여러 가지 양면에서 다른 각도에서도 좀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왜냐면 꼭 이게 좋은 의미로 이거를 이렇게 굳이 들먹였을까? 왜 그러냐면 재작년인가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커피가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커피를 파는 회사 뭐 50명 이상이 돼 있는 회사의 모든 인플로이들한테는 발암물질에 대한 익스포저 때문에 뭐 소송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법이 통과했었어요. 잠시. 그랬다가 다시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커피가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커피 마시면 다 암 걸리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커피 만드는 회사나 주인을 소송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떤 판사가 바보같이 그 커피를 갖다가 구우니까 발암물질이 당연히 나지 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중에 어떤 바보 같은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발암물질을 빵빵 인정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리버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변호사들이 인볼브가 됐고 뭐 이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인마들 저 무슨 뭐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발리셔의 웹사이트를 딱 가봤어요. 발리셔가 뭐냐면 발리셔가 온라인 약국이에요. 약국인데 자기들 로고가 뭐냐면 자기들은 안전한 약만 파는 약국이에요.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팔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약을 자기들은 테스트를 한대. 제가 20년 더 되게 대학교를 다닐 때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케미스트리 할 때 어떤 물질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해서 NDMA 같은 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검사도 아니고 뭐 대학교 학부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약국에서 그런 거 해주고 자기들은 이거 확실한 것만 보내준다. 뭐 이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얘들의 웹사이트를 딱 가보면 자기가 그게 슬로건이야. 그걸로 자기들을 부각시키는 약국이야. 그러면 그런 약들을 자꾸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지금 NDMA예요.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발생을 하고 베이컨에도 다량 함유돼 있고 그리고 맥주에도 함유되어 있고 소금에 절인 생선들도 다량 함유되어 있고 모든 캔 음식에 조금씩 다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암물질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약에서도 충분히 함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은 그거를 검사를 해서 그런 약만 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니치 마케팅을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단순히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우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FDA 발표가 안 났으니까 미국에서는 FDA 발표가 뭐 며칠 안에 나겠죠. 그럼 며칠 안에 나는 거를 보고 결정을 하고 뭐 솔직히 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제가 밑에 링크나 아니면 사진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회사에서 나온 약이 아니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 회사에서 나온 약을 드셨다 하면 FDA에서 발표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저번 달에 그 약을 받아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나는 암 걸려 죽을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라고 또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담배 한 까치 폈는데 폐암 걸리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한 까치 가지고 폐암 안 걸렸어도 나중에 가지고 그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렸다고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절대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베이컨을 매일마다 한 달 드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뭐 베이컨 먹고 암 걸릴 수도 있지. 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니까 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한두 달 먹었다고 해서 암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FDA와 아니면 이런 EPA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전문하는 전문 기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 조사해서 그런 물질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하는 거에서 빚어진 절차니까 자신이 메폴민을 드시고 계신다면 약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탄 약이 그 회사 건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의사들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메폴민을 처방하는 거고 그 메폴민이 어느 회사 거를 사가지고 파는 거는 의사가 관리가 아니라 이제 약국에서 어떤 회사와 컨트랙을 해서 어떤 회사에서 사는 거니까 약국이 하는 거니까 약국에 연락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약국 약사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자기들도 거기에 리스트를 체크해 보시고 자기 약국에서는 그 약들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밑에 코멘트란에 해서 저희 약국에서는 이 약은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